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정부, 대통령과 이제 뭐 행정부에서 만드는 위임 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국회에서 일단 법을 만듭니다. 그죠? 근데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그 목적과 대강의 실행 방안 정도만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건 현장에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만들고 이걸 대강 어떤 식으로 이 법이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대략적인 내용들만 사실 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실제로 집행은 누가 해요? 행정부가 하게 됩니다. 근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행정부는 그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들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그다음 행정각부의 장관들 이 사람들도 총리령 또는 부령 이런 것들을 발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9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통령령 그다음 뭐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아 이것들 이제 법의 인제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건데 이러한 명령, 규칙, 처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행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헌법과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구는 대법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헌법 제 107조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행정부에 위임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임입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위임입법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법이 집행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필요해요.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위임입법의 내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임 입법의 근거는 어디예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것을 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회는 이 위임 입법의 내용이 자기들이 만든 법안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만들어졌던 것들이 개정이 되거나 뭐 혹은 폐지가 된다거나라고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반드시 그 내용이 제출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를 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인제 상임위원회는 그 제출된 이 위임 입법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는 건지 그 여부를 검토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네. 국회법 제98조 2항에 의하면 위임 입법은 재개정 후 10일 이내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해요. 근데 아예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제출하는 경우도 그 시한 10일 이내에 그 10일 이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행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위임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입법을 제출할 때 그냥 아주 간단한 제안 이유, 우리가 요걸 만들기 위한 간단한 이유, 주요 골자, 예? 요 정도만 그냥 쭉 하고 국회에 보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위임 입법이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국회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잘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시정을 요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국회법 제98조 2항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가 2015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국회법 제98조 2항을 한번 살펴보면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위임 입법들에 대해서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당의 대통령령 등이 법률에 자기들이 만든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이거 좀 부합하지 않아요? 라고 통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 통보를 이제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이 국회법 원래 제98조 2항의 내용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단 주체는 상임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이거 부합하지 않아. 위임입법이 우리가 만든 법률과 부합하지 않네 라고 하는 경우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시오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네요 라고 통보만 하는 겁니다. 통보를 하는 거고 장관, 그러니까 이제 그 통보를 받은 행정부처의 장관도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정을 해라, 반드시 시정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의 위임 입법에 대한 이 국회 통제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 새로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2015년에. 이걸 어떻게 바꿨냐 하면 이 상임위원회는 수정 변경을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통보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그걸 통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걸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를 통과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아주 나쁜 법안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행정부의 위임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죽어요. 네. 네, 그냥 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에 다시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그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이전 이 국회법에서는 주체가 소관상임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관상임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문제를 이제 통보를 하게 돼 있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이제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그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거다라고 한다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면 이것을 의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라면 그거를 국회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의결을 해서 그것을 정부에 국회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보냈던 걸 이제 국회 차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권한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단순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결국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시정해라."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잖아요. 만약에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해 위임 입법에 대한 통제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